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이신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원래의 뜻은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회복력 혹은 높이 되튀어오르는 탄력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역경도 많으나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순탄하게만 진행이 된다면야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염병 확산이라는 복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뉴스를 보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될 때 간혹 상황의 압박에 눌리고 이겨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 탄력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다는 것은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어려움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 17종에 보면 회복 탄력성을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 높게 튀어오를 힘을 갖게 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적인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러한 긍정 마인드는 생활이 부유하다고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긍정 마인드가 높게 평가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 캐니만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가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느끼는 자아이며 반면에 현재 내가 어떻게 직면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는 기억자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억자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기억자와 관련이 깊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여 성장하는 자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빠르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마다 회복 탄력성에는 차이가 있다고도 하네요. 이러한 회복 탄력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가족과 주위로부터의 신뢰와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62쪽에 보면 회복 탄력성의 의미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이라고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점차적으로 도전적이 되어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행복을 뇌에 새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어지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고 있네요. 즉 익숙해짐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이러한 노력이 들어가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통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의 근육 중에서 표정을 만드는 얼굴 근육은 뇌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은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라고도 합니다.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 지어지기도 하지만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긍정성이 발현되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긍정적인 뇌는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강화하여 회복 탄력성을 높이도록 활동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소로는 첫째, 자기조절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사람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또 원인 분석력이 활동하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합니다. 둘째, 대인관계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정력이 포함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이 있어서 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소통 불안을 들 수 있습니다. 소통 불안은 많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무리수를 쓸 때 소통 불안이 증가한다고 하면 또는 자신감이 적을수록 소통 불안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본인에게 무리가 된다고 인지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소통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감 능력은 상대방과의 소통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하는 태도, 표정 등이 공감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 확장력은 인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뇌의 변화 가능성을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의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진행되며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일에 있어서 낙관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즉, 너무 자신을 통제하지 말고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생활, 또 나의 잠재력을 키워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은 우리의 삶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좌절을 딛고 일어나가는 생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보내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